가자! 1문단. 사용자가 컴퓨터로 음악을 듣는 프로그램의 실행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 곧바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보자마자 생각해 주셔야 되죠? 어떤 내용 나올 거야? 프로그램의 실행 버튼을 누르고 나면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숨겨진 과정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겠지? 운영체제는 대기 목록인 대기열에 실행시킨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등록해 두었다가 이 중 하나를 골라 중앙처리장치 CPU를 할당하고 동시에 대기열에서는 삭제한다.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이라고? 실행 버튼을 누른 뒤에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넘버링 해주시는 게 편하겠죠. 첫 번째, 우선 뭐 하냐 하면 대기 목록인 대기열에 실행시킨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등록해 두는 게 첫 번째, 대기열에 등록을 해둔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중앙처리장치인 CPU를 할당을 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대기열에서는 삭제한다 했으니까 대기열에 있던 아이가 CPU를 할당받으면 대기열에서는 삭제된다는 얘기. 즉,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에게 CPU를 할당한 상태를 의미한다. 괜찮지? 실행에 대한 개념 정의를 여기서는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구나. 만약 10초 길이의 음악이 재생 후 종료되었다면 음악 재생 프로그램에게 CPU를 할당한 10초를 음악 재생 프로그램의 실행시간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실행이 CPU를 할당하는 거였으니까 CPU를 10초간 할당했으면 그 10초가 실행시간이 된다. 그런데 한 개의 CPU에는 한 번에 한 개의 프로그램만 할당할 수 있어서 대기열에 등록된 것 중 어느 것을 골라 할당할 것인지는 운영체제의 일부인 CPU 스케줄링이 결정한다. 아, 그러면 우리는 CPU 스케줄링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을 읽게 되겠구나. 이렇게 구체화시켜 주셔야 되고요. 앞에서 나왔던 CPU가 하나의 CPU는 한 번에 한 개의 프로그램만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 등록된 것 중에 어떤 것을 골라서 실행시킬지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선택을 하는 걸 CPU 스케줄링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CPU 스케줄링이란 게 운영체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운영체제의 일부에 해당하는 포함관계로 적혀있다 하는 거 가볍게 잡아 놓으시고요. 2문단. 스케줄링의 성능은 시스템 입장과 사용자 입장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시스템 입장인지 사용자 입장인지 두 가지 구별해서 인지해 주셔야 되겠지? 시스템 입장에서는 시스템에 대한 설명 먼저 하는 거야. 시스템 입장에서는 CPU가 쉬지 않고 최대한 많이 일을 할수록 고성능으로 본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CPU가 일한 시간의 비율인 CPU 이용률이 높거나 단위 시간당 프로그램을 처리한 개수인 작업 처리량이 많을수록 고성능이다. 까지는 문제 없지? 시스템 입장에서는 쉬지 않고 많이 할수록 고성능이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했는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얼마나 쉬지 않았는지를 측정하는 게 CPU 이용률인 거고, 최대한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 특정한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이 일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게 작업 처리량이 되는구나.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오랜 시간 쉬지 않고 많이 일을 할수록 고성능이라고 본다.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구별. 사용자가 실행한 프로그램이 가급적 빨리 CPU를 할당받아야 고성능으로 본다. 그래서 같은 개수의 프로그램을 처리할 때 프로그램 각각의 대기 시간의 합인 총 대기 시간이 적을수록 고성능이다. 마찬가지 사용자 입장에서는 빨리 처리되는 게 좋으니까 대기 시간이 적을수록 좋다라고 적혀 있는 거야. 대기열에 등록된 프로그램 P1, P2, P3를 순서대로 처리하는 스케줄링의 경우 각각의 대기시간을 구하는 방식은 P1은 즉시 실행되므로 대기시간은 0이 되며 P2의 대기시간은 P1의 실행시간과 같으며 P3의 대기시간은 P1과 P2의 실행시간의 합과 같다. 이 문장 왜 있는지 생각해줘야 돼. 바로 앞에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각각의 대기시간의 합인 총 대기시간이 적을수록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총 대기시간을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에 대한 설명인 거야. 먼저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의 실행 시간의 합이 해당 프로그램의 대기 시간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지? 그러면 이 P1, P2, 3가 순서대로 진행되는 해당 사례의 경우에는 총 대기 시간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지. 3문단. 2000년대 이전에 대다수의 개인용 컴퓨터는 CPU가 한 개뿐이었다. 이 컴퓨터의 실행시간이 서로 다른 다수의 프로그램들이 대기열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자. 지금부터 가정. 우리는 이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가거나 조금씩 번갈아가며 처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스케줄링이 고안되었다. 스톱. 마찬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우리 앞으로 무슨 내용을 읽는다는 거야? 여러 가지 대기열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처리해 나가거나 아니면 덜 처리하더라도 조금씩 번갈아가면서 처리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스케줄링을요, 하나씩 처리하는 케이스인지 조금씩 번갈아 가면서 처리하는 케이스인지 우린 당연히 구별을 해주셔야 된다. 4문단 FCFS 방식은 대기열에 등록된 프로그램 순서대로 CPU를 할당하며 할당된 프로그램이 작업을 완료하면 다음 프로그램에게 CPU를 할당한다. 읽으면서 이 표현을 어떻게 바꿔서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요? 이거 어떻게 한다는 얘기? 하나씩 처리한다는 말이구나. 괜찮지? 한편 RR 방식은 이라고 했으니까 구별해 주셔야 될 거고요. 등록된 순서대로 CPU를 할당하지만 순서대로 할당하는 건 공통점이지만 프로그램마다 균일하게 최대 할당 시간을 부여한다. 이게 앞으로 어떤 맥락으로 이어질지 뻔히 보이셔야 돼.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균일하게 최대치를 정해놨다는 건 하나씩 처리하는 게 아니라 번갈아 가면서 처리한다는 말이 되겠지 하는 거 생각하고 읽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게 최대 할당 시간만큼만 CPU를 할당하고 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면 프로그램은 종료된다. 반면에 그 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해당 프로그램은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대기열의 마지막 순서에 재등록되며 동시에 대기열의 다음 순서인 프로그램에게 CPU를 할당한다. 아니나 다를까 이게 어떻게 처리된다는 얘기라고요. 조금씩 번갈아 가면서 처리된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3문단에서 하나씩 처리해 나가거나 조금씩 번갈아 가면서 처리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애들이 있다 했잖아. 역시나 순서대로 2개 나온 거지. 또 하나는 SJF 방식이 있는데 읽으면서 당황해 주셔야 돼. 왜냐하면 2개 나올 줄 알아서 2개 순서대로 다 나왔거든. 근데 또 나오잖아. 이건 또 뭐야? 하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SJF 방식이 있는데 이는 대기열에 있는 프로그램마다 실행 시간을 계산하여 이 값이 가장 짧은 프로그램에게 CPU를 우선 할당한다. 그리고 할당된 프로그램이 작업을 완료해야 다음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다. SJF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앞에 나왔던 2개랑 비교해서 정리해 놓을 수 있어야 돼. 얘는 앞에 있는 애들이랑 뭐가 같고 뭐가 다르다는 얘기야. 얘는요, 작업을 완료해야 다음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는 차원에서는 하나씩 처리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근데 그러면 처음에 나왔던 FCFS랑은 뭐가 다르다? FCFS는 대기열에 등록된 프로그램을 등록된 순서대로 하나씩 처리하는 거였는데 방금 읽은 SJF는 무언가 실행 시간을 계산을 해서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아이를 먼저 실행시킨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씩 처리하는 건 똑같지만 순서가 변경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반드시 해주셨어야 했다. 그리고 아직 안 끝난 거야. 마지막으로 HRN 방식은 이라고 했으니까 또다시 얘는 또 뭐지? 하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HRN 방식은 프로그램마다 대기시간 플러스 실행시간을 실행시간으로 나누어서 응답률을 구하여 이 값이 가장 큰 프로그램에게 CPU를 할당한다. 뭔가 계산을 하는 건 똑같은데요. 앞에 있었던 SJF는 실행시간만 계산하는 거였거든. 근데 얘는 실행시간에다가 뭐까지 고려해서 대기시간까지 같이 넣어서 응답률이라는 걸 계산을 하는구나. 그래서 뭔가 계산하는 그 대상이 달라진 거고 그러고 나면 이 값이 가장 큰 프로그램에게 CPU를 할당을 한다. 그리고 할당된 프로그램이 작업을 완료하기 전에는 다른 프로그램에게 CPU를 할당할 수 없다. 마찬가지야. 이 문장 읽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해 주셔야 돼? 아, 지금 읽고 있는 HRN도 그러면 하나씩 처리되는 스케줄링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줘야 되지? 그래서 얘는 그냥 순서 재정렬 후에 하나씩 처리하는 건 똑같은데요. 단지 그 순서가 앞에 나왔던 SJF랑 달라지는 거지. 왜냐하면 고려하는 내용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작업이 완료되면 이때 말하는 작업이란 건 앞에서 할당된 프로그램인 거야. 앞에서 할당된 프로그램이 작업이 완료되면 다른 프로그램들의 대기 시간도 달라졌으므로 응답률을 재산정하여 이 값이 가장 큰 프로그램에게 CPU를 할당한다. 매번 프로그램이 완료될 때마다 새롭게 응답률을 재산정해서 그걸 반영해서 순서를 정한다고 적혀있네. 이 방식은 SJF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기법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또 마찬가지 생각하고 넘어갔었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 앞에 있는 SJF 방식 읽으면서 이 방식에 무언가 단점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이런 내용 읽은 적이 없거든. 그래서 얘가 무슨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 전혀 안 하고 넘어왔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그 뒤에 새로운 HRN이라는 방식이 나오면서 이게 앞에 있었던 SJF 방식의 단점을 보완했다 했으니까 얘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얘가 이걸 어떤 식으로 보완을 했다는 얘기구나 하고 너네가 사후적으로라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지. 심지어 그거를 위해서 이걸 동그라미 기억 문장 처리해서 문제로 내신 거잖아. 너네가 알아서 생각을 하라고.
SJF 방식의 단점을 보완했다 했으니까 왜 알잖아. 우리 언제나 앞에 나왔던 어떤 아이가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서 새롭게 나온 게 그 다음 방식이에요. 라는 식으로 내용 이어지는 거 여러 번 봤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 거지. SJF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요. 지금 읽은 HRN이 그거를 해결을 해준 거거든. 그럼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면서 뭐가 달라졌는지를 생각해 주시면 되잖아.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체크해 보시면 아까 우리 이미 얘기했던 그거라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요. 계산해가지고 순서를 바꿔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야 한다는 거 다 똑같은데요. 다만 그 계산을 할 때 대기 시간을 추가적으로 고려했다 하는 게 유일한 차이점인 거야. 그래서 SJF 방식의 단점은요. 뭔지는 몰라도 그 전에 대기 시간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는 게 얘의 단점이 되는 거야. 적어도 이까지는 생각해줘야 돼.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끊고 대기 시간을 고려하지 않으면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를 스스로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 사실 문제 푸는 것만 생각하면 이까지만 생각해도 풀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 하지만 더 생각해보세요. 과연 대기 시간을 고려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일까? 자,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너네가 쓰는 아이폰이 망가져서 그거를 수리하러 갔어. 그랬더니 수리하는 기사분이 그 지점에 한 명밖에 안 계신 거야. CPU가 하나인 상태랑 똑같은 거지?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폰 수리하는데 4시간이 걸린대. 근데 너의 바로 뒤에 다른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매우 경미한 수리 요소여서 5분이면 수리가 끝난다는 거야. 그래서 기사분이 너한테 양해를 구하시는 거지. 뒷분은 5분이면 끝나는데 혹시 뒤에 있는 분 늦게 왔지만 저분 먼저 해드리고 네 거 수리해주면 안 되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착하니까 뭐 까짓거 5분 정도야. 안 그러면 그 사람은 5분 고치자고 나 때문에 4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 그래서 뭐 그래요. 5분 정도야 하면서 쿨하게 허락을 해준 거지. 그래서 그분이 먼저 5분 동안 수리를 가셨어. 근데 그 뒤에 계속해서 5분짜리 손님이 밀려온다고 생각해봐. 너의 4시간에 비하면 5분짜리 손님은 분명히 짧은 시간이야. 실행 시간이 굉장히 짧은 분들이셔서요. 수리기사가 신나게 이분들을 계속 먼저 해결해 주시는 거지. 네가 먼저 갔지만 너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계속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네가 4시간도 넘게 더 기다리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럼 너무 억울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웬만하면 실행시간이 짧은 사람 먼저 해주긴 할 건데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대기시간이 너무 길면 그것도 처리를 해줍시다 라는 식으로 보완된 게 지금 읽은 HRN 방식에 해당한다. 5문단 2000년대 이후에는 2개 이상의 CPU를 사용한 개인용 컴퓨터가 대중화되었다. 희소식이지? 2개 이상의 CPU를 사용했다는 게 무슨 뜻인데? 이제 작업을 2개 이상씩 동시에 할 수 있어졌다는 얘기야. 이때부터는 일부 CPU만 일하고 다른 CPU는 쉬는 상태를 방지하는 기술인 이주가 스케줄링에 추가되었다. 납득되시죠? 실컷 CPU 2개 생겼다고 기뻐했는데 둘 중 하나만 일하고 있으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일하는 상태를 방지해야 된다는 거지. 그것을 이주라고 하는데 그 이주가 스케줄링에 추가되었다. 가령 2개의 CPU가 가진 각각의 대기열에는 프로그램이 2개씩 등록되었다고 가정하자. 얼마 후 CPU1 측에는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되었고 CPU2 측에는 종료된 것이 없다면 운영체제는 CPU2의 대기열에 있는 프로그램을 CPU1의 대기열로 옮겨주는데 이를 이주라고 한다. 말 그대로 이동시킨다는 얘기고요. 둘 중 하나만 쉬고 있으면 나머지 애가 가지고 있는 걸 이동시킨다라는 말이어서 이해하는 게 어렵진 않겠죠. 전부 일하라는 얘기인 거야. 12번 문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을 골라야 되고 1번. CPU 스케줄링은 운영체제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 맞는 말 1문단에 적혀 있었고요. 이거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디테일한 걸 묻는 경우에는 돌아가서 확인하시면 된다. 근데 읽으면서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는 건 우리가 좀 예민하게 체크해둘 필요는 있겠지. 2번. 사용자가 실행한 프로그램은 대기열에 등록되었다가 CPU에 할당된다. 정확하게 우리가 읽은 지문의 내용이죠. 3번. 이주는 특정 CPU가 일하지 않는 시간의 비율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이다. 일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니까. 전부 다 일해라 라고 하는 거니까 맞는 내용이지. 4번. 작업 처리량이 많은 CPU 스케줄링은 시스템 입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고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이 시스템 입장과 사용자 입장 두 가지로 구별되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시스템 입장에서는 많이 일할수록 고성능이었기 때문에 작업 처리량이 많을수록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맞는 말. 그래서 정답이 5번. CPU 이용률이 높으면 사용자가 실행한 프로그램이 가급적 빨리 처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CPU 이용률은요. 빨리 처리되는 것과 관련되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처리하는 것과 관련되는 거였거든.
빨리 처리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빨리 처리되는 건 누구 입장에서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으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이었고 CPU 이용률은 시스템 입장에서 평가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하시면 안 된다. 13번 문제.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 SJF 방식의 단점을 어떤 식으로 보완했는지 우리 이미 다 파악하고 넘어오셨죠? 이유를 물어본 거니까 주관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찾아야 된다 했잖아. 이 방식의 단점이 보완된 이유는 대기 시간을 고려해 줬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실행 시간이 다소 길더라도 대기를 엄청 많이 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그거를 감안해서 선지 찾아보면 1번 선지, HRM 방식은 SJF 방식과 달리 실행 시간이 길더라도 대기를 오래 했다면 우선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 시간을 고려해 준 것이다. 1번이 바로 맞는 말. 2번 HRM 방식은 SJF 방식과 달리 대기열에 등록된 프로그램의 순서가 늦더라도 대기 시간은 짧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등록된 순서와 대기 시간이 관계가 없다 하는 건 기존에 있었던 SJF 방식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SJF 방식과 달리 하는 부분도 틀렸고 그 전에 일단 기억의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맞고. 3번 HRM 방식은 SJF 방식과 달리 단위 시간당 더 많은 개수의 프로그램을 처리하기 위해 응답률이 낮은 프로그램부터 CPU를 할당하기 때문이다. 앞에 있는 내용 전에요. 일단 응답률이 낮은 프로그램부터가 틀렸으니까 3번은 쉽게 지울 수 있겠지? 단위 시간당 더 많은 개수의 프로그램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4번 SJF 방식은 프로그램에게 CPU를 할당한 후 실행 시간을 계산했지만 선후 순서 꼬아놓은 거지? 틀렸죠? HRM 방식은 두 순서를 바꿈으로써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이 더 줄었기 때문이다. 순서를 바꾼다고 해서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5번 SJF 방식은 프로그램에게 CPU를 할당할 때 실행 시간의 평균값을 이용했지만 이미 땡이죠? HRM 방식은 대기 시간의 평균값을 이용해서 대기 시간의 평균값 땡이고 그래서 계산의 정확도를 높였다. 전부 다 땡땡땡. 14번 문제.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추가로 찾아본 내용이다. 학생의 반응 중 A, B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끼리 짝지은 것은 맞는 걸 골라야 되고 보기. 스케줄링은 선점 방식과 비선점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학생이 추가로 찾아본 내용이어서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내용 나온 거야. 현재 CPU에 할당된 프로그램을 잠시 멈추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다면 선점 방식이라고 하고 읽으면서 지문의 내용이랑 연결 지어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 하다가 멈추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다른 프로그램을 처리한다는 얘기니까 선점 방식은 어떻게 처리하는 케이스? 조금씩 번갈아 가면서 처리하는 케이스가 되고 그렇지 않다면 비선점 방식으로 분류된다. 이때 비선점 방식이 하나를 멈추고 중간에 바꿀 수 없다는 거니까 하나씩 처리하는 방식이 되는 거지. 그럼 우리 글에서 나왔던 4개의 방식 중에서요. 조금씩 번갈아 가면서 처리하는 건 하나밖에 없었어. 두 번째 있었던 RR 방식, 이거 하나만 조금씩 번갈아 가는 거였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씩 처리해야 되는 시스템이었거든. 이 하나씩 처리를 순서대로 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특정한 값을 계산해서 순서를 변경해서 하는지 이 정도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선지 고르시면 정답이 1번이다 하는 건 문제가 없으시죠. 15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 보기. 최대 할당 시간이 1초. 최대 할당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건 번갈아 가면서 처리하겠다는 얘기네. 이고 RR 방식의 스케줄링을 사용하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 번갈아 가면서 처리하는 거 RR 방식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RR 방식의 스케줄링을 사용하는 CPU가 한 개뿐인 컴퓨터가 있다. 대기열에는 실행 시간이 각각 3초, 1초, 2초인 프로그램 XYZ가 순서대로 등록되어 있다. 그럼 RR 방식은 등록된 순서대로 처리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XYZ가 순서대로 1초씩 처리가 될 거야. 먼저 X가 실행된 후 대기열에 재등록되었다고 하자 다시 X가 실행되기 직전까지 CPU에서는 이것이 차례대로 진행될 것이다. 쉽게 가려내실 수 있을걸요? 그러면 1라운드에서는 X 1초, Y 1초, G도 1초씩 실행이 될 건데 결과적으로 Y는 1초 실행됨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이 완료가 되는 거니까 Y는 종료가 될 거고 하지만 X와 G는 아직 실행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대기열에 재등록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대로 2라운드로 넘어가서 이제 남아있는 X와 G가 또다시 1초와 1초씩을 쓰게 될 것이다. 근데 이번에는 G가 총 2초를 다 소모해서 종료가 되는 거지. 그러고 나면 드디어 세 번째 라운드에서 남아있는 X가 마지막 1초를 털어내서 드디어 X까지 모두 종료되는
이런 순서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거고,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X가 처음 실행된 다음에 두 번째 실행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를 물어본 거니까 Y가 실행되었다가 Y는 종료될 거고요. G는 실행만 되고 종료는 안 될 거고요. 그거를 선지를 고르시면 정답이 2번이 된다. 16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야 되고, 보기, 프로그램 PQRS의 실행시간은 각각 10초, 15초, 30초, 40초이다. 바로 선지 내려가시면 1번 상황 1에서 FCFS 방식을 이용할 경우, FCFS 방식은 등록된 순서대로 차례대로 처리하는 거였지? 그럴 경우 프로그램의 처리 순서와 SJF 방식을 이용할 경우 처리 순서는 같다. SJF 방식은 실행시간이 짧은 순으로 실행되는 거였으니까. 위에서 확인해 보시면 10초, 15초, 30초, 40초 PQRS 순서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 2번 FCFS 방식을 상황 1에서 이용할 경우 P의 대기시간과 상황 2에서 이용할 경우 S의 대기시간은 같다. FCFS 방식은 등록 순서대로 실행이 되니까 상황 1에서 P의 경우 맨 처음 등록되어 있어서 대기시간이 0초일 거고요. 상황 2에서의 S 마찬가지 맨 앞에 순서니까 대기시간이 0초일 것이다. 그래서 둘의 대기시간이 같다 하면 맞는 말이지. 3번 FCFS 방식을 상황 1에서 이용할 경우 프로그램의 총 대기시간은 상황 2에서 이용할 경우보다 더 짧다. 가볍게 계산해 주셔도 괜찮고요. 상황 1에서 이 방식을 쓰면 P가 실행되는 걸 3명이 기다려야 되고 Q가 실행되는 걸 2이 기다려야 되고 R이 실행되는 걸 1명이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계산 자체가요. P 실행시간 3번, Q 실행시간 2번, 그리고 R 실행시간 1번을 더하면 상황 1에서의 총 대기시간이 된다. 그럼 당연히 상황 2에서의 총 대기시간은 맨 처음에 있는 S가 실행되는 걸 3이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 R이 실행되는 걸 2이 기다려 Q가 실행되는 걸 마지막 1명이 기다리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당연히 두 번째 있는 상황 2에서의 프로그램 대기시간이 훨씬 더 길겠다 하는 걸 잡을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이상 디테일한 숫자 계산까지는 안 하더라도 3번이 맞다 하는 건 알 수 있고 이 선지를 바탕으로 우리는 FCFS 방식의 특징을 한 가지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결과적으로 FCFS 방식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실행이 되려면 총 대기시간이 더 줄어들려면 실행시간이 짧은 게 먼저 등록되는 게 유리한 거야? 긴 게 먼저 등록되는 게 유리한 거야? 실행시간이 짧은 게 먼저 등록될수록 유리하다. 특히 누구의 입장에서? 총 대기시간이 짧을수록 더 고성능으로 평가하는 건 사용자였으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등록되는 게 훨씬 더 좋겠지? 그 다음 4번 상황 3에서 CPU1의 FCFS 방식을 이용할 경우 P의 대기시간은 15초이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주의해야 돼. 왜냐하면 이제 CPU가 2개가 생겼잖아. 단순히 CPU1에서 Q 다음에 P니까 P가 Q의 실행시간인 15초만 기다리면 되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이주 기술이 생길 수 있잖아. P가 여기 안 있고 저쪽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지. 물론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긴 해. 왜냐하면 S가 40초, R이 30초가 걸리고 Q가 15초, P가 10초니까 Q가 다 끝난 상황에서 P가 저쪽으로 이동할 일이 전혀 없다 하는 거는 가볍게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P의 대기시간이 Q의 실행시간과 같기 때문에 15초인 것은 맞다.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야. 상황 3에서 두 개의 CPU의 SJF 방식을 사용할 경우 CPU1의 대기열에 있는 프로그램이 CPU2의 대기열로 옮겨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CPU1에서 Q와 P를 전부 다 끝내도 총 25초밖에 소요되지 않아. 근데 그때 여전히 CPU2는 S를 처리하고 있는 중일 거고 R이 대기를 하고 있겠지. 그러면 CPU1이 일 두 개를 끝냈다고 해서 얘를 쉬게 내버려두면 둘 중 하나만 일하고 하나는 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 이런 걸 방지하고 싶다 했지. 그래서 여기 있는 R이요. 이 순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CPU1으로 이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5번 선지가 틀린 이유는 SJF 방식을 사용할 경우 CPU1에 있는 게 CPU2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방향이 반대인 거지. CPU2에 있었던 R이 CPU1으로 이동할 거니까. 전형적인 방향성을 반대로 내놓은 선지가 되는 거네. 17번 문제. 문맥상 A에서 E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맞는 말을 고르라는 얘기야. 그래서 정답인 3번만
맞는 말이고 나머지 선지는 전부 다 틀리게 된다. 근데 1번 선지, 음악을 듣는 거랑 두통에 잘 듣는 게 다른 뜻이다 하는 건 너무 쉽게 가려냈을 것 같고, 2번 선지, 하나를 고르다 할 때 고르다는 선택의 의미인데 이때의 흙으로 판판하게 고르다 하는 건 땅을 평평하게 만들다 하니까 두 개 다르지? 3번 선지, 날씨가 좋을 것으로 본다 할 때의 보다는 어떠한 것을 판단하다, 평가하다인 거야. 그래서 고성능으로 본다, 고성능으로 판단을 했어요, 고성능으로 평가를 했어요. 같은 말이네. 4번, 위험에 빠진 친구를 구하다는 세이브인 거고요. 응답률을 구하다는 계산인 거지. 5번, 목이 쉬다 하는 거랑 CPU가 쉬다, 다르다 하는 건 쉽게 가려내실 수 있고요. 그냥 문제가 맞는 선지를 고르라는 문제였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이 지문 설명 끝. 고생했다.